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G2G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5,000원에 15%입니다. 85,000원에 15%세요. 네. 네, 이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25%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G2G 바이오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와서 그래도 좀 마음의 안심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G2G 바이오는 일단 아시겠지만 장기 지속형 치료제 반감기 연장 연구 결과까지도 나왔고 또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소식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임박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1월 2일이었는 것 같은데 이제 빅파마 한국과 기술 이전 관련돼서 지금 공장 실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상반기도 아니라 저는 1월, 2월 안에 뭐 3월 달 안에 늦어도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린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G2G 바이오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15% 정도 가지고 계셨고 또 85,000원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위권이 아니시긴 하지만 저는 85,000원 가능하면 내일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그럼 과연 얼마나 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9만 원에 대한 가격 라인은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술 이전을 보시고 지금 비중을 더 확대하지 마시고 15%이 비중을 유지를 하시면서 기술 이전 나오는 거를 보고 나면 저는 13만 원, 뭐 15만 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그동안 좀 거쳤잖아요. 12월 달 특히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만큼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도 있고 지난번에 한 방송에 이제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니까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는데 물론 그걸로만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올해는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15만 원 약간 너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2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5%의 비중에서 만약에 기술 이전의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에 고점 부근인 1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셔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겨주시고요. 남은 물량은 한번 추가 탄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매수가가 되면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거네요. 네, 무조건 저는 그냥 보유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 이전 관련해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소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6만 8,500원에 25%요. 26만 8,500원에 25%세요. 예, 예, 예. 네, 이 종목 오늘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예, 유창희,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데
뭐 특별하게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고민스러우신가요? 제가 매수한 지는 조금 됐거든요.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조금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오르는데 삼성전기는 못 오르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위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예. PCB 쪽은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때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장비가 가고 마지막에 이제 기판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작년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스페타시스가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번 또 보여줬는데 저는 올해는 또 삼성전기의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기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 10만 원 하던 주가가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올해는 더 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가 매출이 좋아지면 누가 같이 동반해서 좋아지냐면 삼성전기가 같이 좋아집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수주한 것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A6 칩이라든지 또 애플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삼성전기가 관련된 부품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기판 관련해서는. 그럼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또 애플 관련돼서 카메라 수주도 따냈습니다. 애플이 카메라는 다 LG이노텍이었는데 삼성전기가 일부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판 시장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상당히 고급화 하이엔드 제품이 들어갑니다. 기판도 하이엔드 제품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MLCC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그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전기도 올해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매수한 시점에서 보면은 진짜 옆으로만 쭉 무슨 일자로 그은 것처럼 별 움직임이 없죠. 오늘도 한 잘 올라오다가 조금 윗꼬리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저는 30만 원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도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도 충분히 성공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로 투자하려고 저는 장기로 이제 좋은 회사니까 장기로 갖고 있으면 괜찮겠나 싶어서.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을까지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또 삼성전기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기판 관련해서 목표가 35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셔서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 SD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만 6천 원에 비중이 100%예요. 32만 6천 원의 비중이 100%세요. 네네. 네, 주가가 최근에 부진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비중도 100%신데 다시 매수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매니저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11월? 작년 11월 정도? 작년 11월에 한 번에 다 덥석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고 33 맞아요. 33만 원 샀다가 나중에 31만 3천 원에 물타기에서 32만 6천 원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제가 일단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악재가 단기적으로 나올 만큼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I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포드가 전기차 관련해서 일부 사업 철수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지하는 거를 연장하겠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계약이 몇 개가 취소되겠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한 번은 큰 파도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가 주가가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10월 달에 주가가 오른 거는 ESS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동안 삼성 SDI가 ESS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가 우리 반성하겠습니다. 석고대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그러면 그 이슈가 지금 ESS 시장이 침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ESS 시장은 올해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어쨌든 지금 100위안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이번 주는 약간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변화가 됐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만약에 다시 좀 순환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32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이 32만 원을 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30만 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은 빠르면 이번 달 정도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30만 원 올라오면은 저는 매수가도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분위기를 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비중을 좀 고민해 보시자.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지지가 됐던 25만 5천 원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10월 달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고 2차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가 25만 원인데 또 딱 그 자리가 지지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마감 가격 기준으로 2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보유하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조금 한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한 30만에서는 생각도 해봐야 되나요? 이제 30만 원 올라오는데 흐름들을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온지를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5만 원까지 좀 가보면 안 될까요? 그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 넘어가면 32만 원도 저는 32만 원, 33만 원도 가능한데, 이게 어떤 뉴스로 올라오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순환매가 다시 좀 나와준다면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30만 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S 효성 첨단 소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원 10%요. 25만 원에 10%세요. 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손실도 크셔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다시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매도의 의견을 드려서 좀 안타깝기는 예. 하지만 예. 일단 이 종목 언제쯤 사셨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죠?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장에서 좀 첫 번째 소외가 되었다라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완전 좀 다른 방향성의 사업 분야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의 컨센이 4분기 때 이제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4분기 좀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이제 뭐 일회성 비용, 탄소 섬유 관련돼서 일회성 비용은 좀 덜어내긴 하겠지만 이제 정상화되는 구간 속인 맞긴 하지만 이게 이익 구간으로 커지는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 건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탄력이 붙어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 회사를 보면서 타이어 코드 사업부를 예전에 좀 시세가 나왔을 때 그 사업부를 좋게 봤었는데 그 사업부도 시장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일단 HS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의 의견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박스권만 지켜줬다고 했더라도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보유의 의견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중요한 가격 라인을 좀 무너뜨리면서 추세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올라올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횡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집중받는 섹터가 더 집중을 받는 시기인 만큼 저는 절반이라도 매도는 좀 하시고 좀 빠른 종목 쪽으로 좀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있는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기다리신다 하신다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승 재료가 또 아쉽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절반을 매도한 다음은 나머진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대응 전략 꼭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수페스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20%고, 네. 13만, 잠깐만요. 네. 13만 20%? 네. 7,613원이요. 20%에 13만 7,613원이요. 네네. 아, 반도체 기판 관련해 최근 계속 부진해서 고민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쵸. 걱정돼요. 네. 현재 4거래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럼에도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언제쯤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요즘 오늘 같은 날이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초에 반도체가 다 잘 가고 그러면 기판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은데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이스페타시스는 연일 좀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이스페타시스 한 12만 원 정도면은 반도체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주가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버릴 종목인가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고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제 반등 강도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12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뭐 내일 나온다라 말은 못하지만 충분히 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작년에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작년엔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규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하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면 일단 10만 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전 적지 않을까. 그럼 하단이 10만 원, 상단은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에서 어떤 박스권을 앞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 10만 원을 지지를 한다 안 한다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중에 혹은 1월 중에 결정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감 가격 기준으로 1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 언저리 한 13만 원, 13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가 중요해요. 13만 원 정도 반등을 줬는데 그냥 뭐 추가적인 어떤 좋은 뉴스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그때 여전히 좋은 뉴스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면은 충분히 13만 원 이상, 15만 원, 16만 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은데 그 결정은 결국엔 13만 원에 왔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네, 그래도 13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신규 이슈를 계속해 체크하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14만 원에 10%요. 14만 원에 10%세요. 네. 네, 이 종목 KF21 관련해서 현재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연.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 오늘 근데 혹시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오늘요. 오늘 사셨어요? 네. 일단 사실 가격이 좀 비싸게 사신 편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때 사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한국항공우주는 두 가지의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예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방산주 했을 때 한국항공우주도 항상 같이 거론이 됐는데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는 추세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 KF21에 대한 첫 수출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적이 그동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방산 쪽으로는 좀 아쉬웠긴 하지만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제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그냥 방산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탄력도에서는 매도의 의견을 드렸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주항공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우주항공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와 그리고 앞서 나가서 누리호 이번에 성공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예산도 많이 앞으로도 집행이 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쪽으로 속도가 굉장히 붙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식이 있을 거고 그 중심에는 그 한국항공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우주 발사체 그리고 위성에 힘을 쏟는데 이제 업스트림 업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 업체인 제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인수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주항공 쪽의 그림들을 좀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있어서 저는 방산주들이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라이징엑스원 다 우주항공 모멘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이제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우주항공과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높으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 증권사 TP 보면 뭐 15만 8천 원 이 정도까지 제시한 곳들이 있어서 거기 가격 라인에서 좀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동성 예상을 좀 해서 한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많이 밀린다. 그럼 추가 매수 다시 한번 5% 담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5% 팔고 만약에 뭐 15만 8천 원을 넘어서 17만 원, 18만 원 간다면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5만 5천 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고 남은 물량은 빠지면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 아니면 더 상승한다. 그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해서 모멘텀이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15만 5천 원에서 절반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